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통영의 맛, 통영의 볼거리, 통영 전체 리뷰 이 3부작 중 하나입니다. 하나로 만들기에는 영상 분량이 늘어질 것이고 맛집만 찾고 싶은 사람, 볼거리를 찾고 싶은 사람, 통영에 갈 이유를 찾는 사람 각각에게 쓸모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통영 여행 준비를 할 때도 늘어져서 열받았거든요. 통영 여행을 계획한다면 언제나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고 하게 됩니다. 하루를 통째로 통영에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개, 많으면 3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영은 워낙 이곳저곳의 명소가 흩어져 있는 데다가 한 코스에서 시간을 꽤 오래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통영의 식당들이 대부분 여객터미널을 근방으로 모여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통영은 제법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나이대에 따라 타협을 봐야 하는 장소들이 있지만 통영의 다양한 체험활동은 에너지틱한 사람들을 만족시킬만 하고 통영의 고즈넉한 자연과 바다는 조용한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킬만 합니다. 저는 이번 소개를 통영의 놀거리, 액티비티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액티비티들로만 채워도 분량이 꽤 많습니다. 통영의 대표 액티비티 4곳을 살펴보고 다음 편이 통영에 와야 할 이유, 통영의 볼거리 편에서 딸리게 된 충무해저 터널과 동피랑 벽화마을을 간단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물론 젊은 연인, 친구들과의 여행,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노령층의 액티비티를 못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심지어 통영의 할머니를 모시고 왔지만 할머니도 꽤 즐겁게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노령층을 동반하는 분들도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에너지틱하고 힘든 것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법한 액티비티까지 빡센 순서로 배치했습니다. 그럼 바로 봅시다. 첫째는 통영 어드벤처 타워입니다. 에너지틱한 것부터 다룬다더니 진짜로 그렇죠? 어드벤처 타워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중순에 개정한 어드벤처 타워는 이 근방에는 케이블카, 루지의 명성을 등에 업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지금은 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먼저 2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첫째로 날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 오면 가장 할 것이 없는 곳이 통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풍이 불면 케이블카도 안 다니고 루지도 폐장되고 어드벤처 타워도 영업을 안 해요. 둘째는 신체 조건입니다. 어드벤처 타워는 신체 조건을 꽤 탑니다. 키가 130 이하거나 200 이상일 때, 체중이 25kg 이하거나 100kg 이상일 때는 탈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 중에 키가 아주 큰 사람이나 100kg 이상의 덩치가 큰 사람들은 타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도 잘 체크해서 가셔야겠네요. 이곳은 통영에 올 이유 중 하나로 삼아도 좋을 듯합니다. 이런 본격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을 뿐더러 가격도 꽤 합리적입니다. 대인 19,000원, 청소년 17,000원, 소인 12,000원입니다. 놀이공원이 놀러왔다고 생각하면 꽤 싼 가격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특한 놀이공원입니다. 보통 야영 같은 곳이나 국기훈련을 하면 3줄다리 넘는 훈련 같은 걸 하잖아요. 그거 꽤 재밌는데 분위기상 다시 하기도 뭐하고 이런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드벤처 타워는 천국이나 나름이었습니다. 이곳은 풍경 자체도 장관입니다. 하늘에 촘촘히 연결된 거미줄들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유리바닥 위로 발자국이 내비겨지는 광경은 아래쪽에서 봐도 상당히 볼만한 광경이죠.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이곳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곳은 통영 루지, 케이블카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쪽을 갔다 왔다면 교차 할인이 가능해요. 물론 하루 만에 그 세 개를 다 볼 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영에서는 방문에 따른 표를 이틀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엊그제 루지를 타고 그 표를 제시하면 오늘 할인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와! 두 번째, 장갑을 판매합니다. 내가 강심장이다 자부해도 여러분의 몸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손에 힘 들어가고 땀 차니까 장갑이 없으면 손이 미끄러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시키는 대로 합시다. 안전 관련된 영상을 보는 과정이 있는데 이곳을 안전하다고 열심히 말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안전요원 지시에 따를 때만 그렇습니다. 안전고리에 매달려서 공중에 둥둥 뜨고 싶지 않으시다면 안전요원이 시키는 대로 합시다. 네 번째, 코스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급을 좀 힘들어할 겁니다. 애초에 상공 15m라는 게 맨몸으로 서 있으면 좀 아찔해요. 그 이한석 기자도 11m 방어훈련을 할 때 괴성을 냈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이 어드벤처 타워의 꽃은 역시 골든벨 그리고 퀵점프입니다. 골든벨은 코스 자체는 무섭지 않지만 끝에 있는 종을 올리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VR 게임 중에 외나무 다리에서 도넛을 줍는 게임 리치스 플랭크라고 있는데요. VR방 가면 간고루로 있는 고소공포 게임이죠. VR은 족밥입니다. 저 위치에서 부르는 동풍은 VR이 이만큼의 공포를 주려면 얼마나 더 발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한석 기자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15m에서 뛰어내리는 퀵점프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려면 걸어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뛰어내리면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15m에서 내려오는 만큼 꽤 주저감이 있습니다만 막상 뛰어내리면 생각보다 느려서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뛰어내리기 전에 스릴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지점프하는 감각이 아니에요. 통영 어드벤처 타워는 그 제한들 때문에 은근히 사람이 많지 않은 편이니 꼭 와서 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루지입니다. 루지는 플라스틱 오토바이 같은 것을 타고 조종해서 내려오는 스포츠입니다. 이건 의외로 어드벤처 타워보다는 위험해요. 루지 타고 내려오다가 낭떠러지로 박으면 죽어 그냥. 먼저 인터넷 발권을 했을 시에는 매표소에서 발권을 보여주고 현장 발권 시에는 매표소에서 표를 산 뒤 자기 머리에 맞는 헬멧을 끼고 줄 서서 슬로프를 타고 슬로프로 올라간 상대기에서 루지를 타는
설명을 들은 뒤 내려가면 끝입니다. 주의점이 있다면 루지가 한번 멈추면 위치에 따라 평평한 곳이면 안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나와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 가방에 넣든 주머니 지퍼를 채우든 해야 한다는 것 정도입니다. 루지에도 자잘한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차 아리.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죠? 다만 현장 발권만입니다. 두 번째, 어드벤처 타워와 달리 남녀노소 탑승 가능. 어린이도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이라는 게 있어서 아이를 앞에 태우고 부모님이 운전을 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노령층은 어떠냐고요? 노령층도 탈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빨리 타시겠더라고요. 아니 드립이 아니라 진짜 할머니도 타셨습니다. 한 번 정도 헤매셨지만 금방 엄청 빨리 타셨기 때문에 노령층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할인이에요. 네이버 예약 시 12% 할인을 해주는데 4회, 5회 패키지만 가능합니다. 루지는 3회, 4회, 5회를 탈 수 있는 패키지가 존재하는데 4번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넷째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3시쯤 루지에 도착했는데 5회 건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4번밖에 타지 못했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번 타는데 체감상 3분 정도 타는데 대기는 20분 넘게 합니다. 그나마 중간에 슬로프를 타서 좀 덜 지루합니다만 늦게 가면 6시까지 5번을 못 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사람이 없으면 빠르게 타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스인데 루지는 4개의 코스가 있어요. 시작하는 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가장 어려운 코스,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면 가장 완만한 코스를 타게 되고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려운 코스가 됩니다. 특히 그래비티라고 하는 급경사 코스가 있는데 이 급경사 코스는 가장 어려운 코스와 그래비티 코스에서 나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타시길 바랍니다. 루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은 통영 케이블카입니다. 세 번째인 통영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알아보지 않고 오시는 것이 더 좋은 곳이기도 하고 다음 편이 통영에 와야 하는 이유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통영을 와야 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통영의 중심에 있는 미륵산과 미륵산 케이블카는 제가 이생에서 본 광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손꼽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통영 케이블카는 루지, 어드벤처 타워가 있는 곳 가장 안쪽에 있으며 통영 중앙에 있는 미륵산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미륵산 전망대가 있으며 쉬어갈 수 있는 카페와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의 전망 역시 끝내줍니다만 미륵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보는 풍경이 진짜 장관입니다. 케이블카 전망대에서 미륵산 정상까지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건강한 사람들은 저보다 금방 올라갔다 오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미륵산 정상은 내가 정말 통영의 중심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영의 바다와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곳만큼 아름다운 곳도 또 없죠. 그리고 눈 뜨는 데마다 예술인 곳이기 때문에 그냥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 역시 올라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산세가 생각보다는 가파르기 때문에 체력을 조금 요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곳이 꽤 많기 때문에 쉬면서 풍경을 보면서 올라가면 그리 무리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팁이 조금 있는데 첫 번째, 주차장이 꽉 찼다는 팻말은 그냥 놓아두는 것 같으니 무조건 한번 올라와서 주차장에 머리라도 들이밀어 보시라는 것과 두 번째, 사람들이 많으면 케이블카를 타는데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니 빨리 그 사이에 밥을 먹고 온다든지 하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가 있어요. 순서가 지나도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느긋하게 먹고 오셔도 됩니다. 다만 케이블카를 타는 곳에도 야트막한 산이 있으니 올라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통영 도난관광지의 요트와 제트스키 그리고 모빌리티입니다. 이건 뭐 이곳저곳을 봐도 소개가 딱히 없습니다만 통영의 바다를 만끽하고 싶으시다면 꼭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통영 곳곳에는 요트나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같은 해양 레저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특히 루지, 케이블카 근처에 있는 도난관광지에는 현수막까지 걸려있어요. 꼭 이것도 같이 타라고. 부산 수영만 해도 요트 투어가 있지요. 요트 투어는 비교적 잔잔한 느낌의 아름다운 통영의 잔잔한 바다를 느낄 수가 있고 해양 레저들은 언제나 그렇듯 돈은 좀 아깝지만 너무나도 신나는 경험이에요. 모빌리티를 역시 도난관광지 근방에 있으며 전동 킥보드나 ATV 같은 것을 타고 해안도로를 누비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체험은 시간이 애매하게 뜨면 해볼 만한 경험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음 편인 볼거리 편에서 잘린 별로 추천하지 않는 두 곳을 한 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무 해저터널과 동피랑 벽화마을입니다. 충무 해저터널은 통영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많이들 이야기가 오갔겠지만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냥 10분 정도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산책하면 끝이에요. 가거대교 해저터널 때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옆에 물고기 지나다니고 하는 아쿠아리움 같은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해저에 있는 터널이란 것 뿐이에요. 심지어 터널에 적혀있는 수십 몇 미터 지점이라는 거 빼면은 제가 해저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분간도 안 됩니다. 충무 해저터널은 아픈 역사가 서려있는 곳입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조선 인부들이 이 해저터널을 만드는 데 동원이 됐습니다. 동양의 첫 번째 해저터널이 비록 한국이 있긴 하지만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점이 뼈아픈 부분입니다. 사실 가면 이런 정보를 느끼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알고 있으니까 되새기면서 걷는 것이지. 통영시도 짜다리 볼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냥 통영을 소개하는 알림판 같은 것을 배치해두었더군요. 동피랑 벽화마을은 우리나라의 관광지 풍토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대부분의 달동네들이 이런 식으로 재탄생되었죠. 동피랑 벽화마을을 비추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흔하다는 단점입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인천만 가도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근방에 있죠. 그리고 통영 바로 옆에 있는 부산에도 흰여울 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 같은 벽화마을이 있어요. 특히 흰여울 문화마을은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런 벽화마을을 많이 가본 입장에서 동피랑 벽화마을에는 그다지 큰 감흥이 없었어요. 전주에도 이런 벽화마을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감동과 비슷했습니다. 그냥 흰여울 마을 가면 훨씬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었죠. 인천 차이나타운 옆에 벽화마을 같은 동화적인 느낌도 크게 없었습니다. 몇몇 군데 저를 자극하는 곳이 있긴 했습니다만 굳이 통영에서 시간을 내서 동피랑을 와야 하나 했습니다. 동피랑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시장과 여객터미널 근처였기 때문에 접근성이 압도적이라는 점이죠. 중앙시장에서 회를 먹고 동피랑 구경이나 갈까? 하는 느낌으로 가벼운 산책으로 오면 좋겠지만 동피랑만을 위해 이곳으로 오는 것을 크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동피랑 근방에는 유명한 카페들, 맛집이 많기 때문에 겸사겸사 오는 의미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서피랑이 더 볼만하더군요. 이곳은 통영의 구도심에서 통영을 바라보는 느낌이 미륵산에서 바라보는 느낌과는 완전히 색달랐기 때문이에요. 데이트 목적으로 통영을 방문하신다면 이곳이 사진을 찍기 좋다는 것은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통영은 어디서나 사진 찍기 좋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영에서 즐길 레저, 액티비티, 놀거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 통영의 볼거리, 통영에 와야 할 이유 편은 아마 제 신변잡기가 들어간 수필처럼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쪽에는 아름다운 통영의 사진들과 야경, 그리고 숙박 등을 알려주는 팁이 될 예정이니 다음 영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